시험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치? 맞아. 음, 뭐, 내용이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뇌과학의 모든 역사? 너는 어떻게 읽었어? 이거 되게 엄청 두꺼운 책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음, 사실 이게 읽는데 그래도 약간 책 한 페이지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음, 어렵지 않게 읽긴 했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 두께가 두께인지라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음,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과학사 읽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가 신경생물학 그 음, 공부하면서 그 챕터 원 내용이랑 약간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음,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 맞아. 나도 기초 지식도 좀 있었고, 또 글이 엄청 어려운 글이 아니어가지고 내용과 다르게 그 되게 좋았고, 난 역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역사를 통해서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엇의 역사 하면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그래서 뇌과학의 역사를 통해서 그치 왜 뇌 연구가 시작됐는지 그건 정말로 고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왜 심장에서 뇌로 연결됐는지 결국 뇌 연구란 것은 뭔가 나를 찾기 위한 연구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뇌랑 연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뇌를 연구하는 게 곧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 들었고 되게 지식들이 굉장히 다 그럴듯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도 약간 그 비슷하게 그 약간 논란 포인트가 그 이 뇌라는 것이 이 철학적인 이러한 논쟁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되게 음,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뇌 구조 이런 뇌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와 음, 논쟁만 봐왔다가 이게 이제 철학과도 연관이 되면서 아, 인간 자체에 대한 질문이나 약간 논쟁 이런 거라도 약간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 또 그 비유라는 도구가 얼마나 또 과학에서 중요했는지도 알게 됐던 것 같고 맞아. 사실 지금과 그 앞으로는 사실 모든 걸 다 사실 딥러닝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잖아.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유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딥러닝이 기계학습이 다 결과물을 내주니까. 그치. 근데 지금까지는 그 비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 비유의 방식이. 비유가 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던 것 같고 유사한 점을. 그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보여주고 음, 대중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음.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히 명확했지만 더 비슷한 예시를 점점점 찾아가는 과정이 뇌과학의 역사였던 것 같고, 어, 그치? 그게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관측 가능한 게 또 새로운 비율을 찾아주니까 그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 전기의 발견이 또 뇌에 대한 새로운 정기적 해석을 주고, 음. 나는 그러면서 가장 재밌었던 게 그 철학 이야기하니까 자유의지가 좀 많이 재밌었어. 그 아, 사실 자유의지는 굉장히 만들어낸 용어다. 그 이제 철학에서는 많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과학만 따지자면 자유의지라는 게 그 개념을 통해서 인간에 굉장히 많은 진짜 자유를 줬고 자유의지가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야. 자유의지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에게 자유를 준 것 같아. 음,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 자유로운 게 아닌데. 그치. 그런 그냥, 의미에서 되게 편리한 도구였지 않나 싶었고. 넌 어떻게 생각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음, 어, 이게 그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개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 살아오면서 당연히 있는 그 뭐지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 근데 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거 수업 때 언급된 거기도 한데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제 그 연구 그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인간의 행동을 인간이 되게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그 느끼고 행동한 것을 이제 뇌의 관찰을 통해서 그 몇 초 전,甚至몇 분 전, 이렇게 그렇게도 알 수 있다는 이걸 통해서 그다음 그다음에
그 뭐 뇌에 어떤 자극을 가해가지고 뭐 인간의 그 의지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연구들 보면서 아 결국에는 자유의지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구나 약간 이런 걸 좀 갖게 됐지. 맞아. 왜냐면 모든 게 정말 이 세상이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보만 있으면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점점점 우리가 물론 세상에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찾기가 엄청 힘들고 미세하게까지. 근데 발견할 수만 있다면은 예측은 사실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국 자유의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유의지를 해석할 때 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믿고 있잖아. 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질문 중 하나고 그렇지. 나는 이렇게 봐. 그 많은 파생되는 갈래들이 있을 텐데 어떤 선택에 따라서 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럼 그 선택은 되게 진짜 그런 이차원 카오스처럼 어, 확률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음, 하나님께서는 그 확률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 확률로서 되게 흥미로워. 응. 나는 약간 특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알고 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음,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당한다 해도 음, 결국에는 우리는 무지하잖아. 결국에는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선택의 상황은 항상 주어지고 그래서 어 결국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그냥 뭐라 해야지 세상을 세상과 약간 자기의 선택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그냥 이용하지 않을까 음, 약간 이런 생각. 음, 그렇지. 어차피 앞날은 모르는 거긴 하니까. 어, 그렇지. 이게 온전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아. 음. 근데 어차피 되게 예측 가능하기 쉬울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보상을 줘. 음, 음, 얘는 뭐 가위바위보에서 묵을 내면 100만 원을 주고 뭐 찌빨 내면 안 줘. 어, 어떤 실험에서. 어, 그러면 어떤 실험 대상이 묵을 낼 거라고 예상하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을 거잖아. 그런 정보를 주지 않은 채. 그런 식의 많은 접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야, 뭐 쓸데없는 이야기였어. 다음으로 넘어갈까? 어쨌든 이 책은 되게 토론할 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 주제들이. 맞아. 이런 토론까지 이어질지는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맞아. 재밌어. 책에서 책 읽으면서 아 이렇게 토론이 이어진다고? 약간 이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음, 그래가지고 음. 첫 번째 주제. 아무래도 이 책이 결국 역사였잖아. 역사 내용. 어, 그 지난까지 우리가 했던 것도 사실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거고 그치. 다른 책들도. 그러면 너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냥 역사의 과정? 아니면 역사의 속성?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 역사는 승자의 아, 맞아. 이야기다. 승자의 이야기다. 어, 진짜 나 맞는 말 같거든.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앞날 모르듯이, 앞날 모르는 게 아니고, 뭐라 해야지? 미래를 모르듯이 과거를 되돌아갈 수 있는 수단도 결국에는 기록밖에 없고, 음, 결국엔 역사는 진짜 기록자가 만들어가는 것 음, 같아. 우리가 모든 전 과정을, 전 음, 시각에서의 카메라로 찍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지 않는 이상, 음, 그리고 어차피 그걸 또 해석을 결국에는 개개인이 하게 되니까, 음. 기록자랑 해석자가 만들어가는 게 역사이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제 과거를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보통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잖아. 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냥 잘못 기록한 거였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 넌 나중에 정말 큰 나중에 미래가 됐을 때 그 과거에 대해서 이게 왜곡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영영 몰라? 한 번 왜곡된 거는? 음, 근데 이것도 그냥 지금까지 뭐 역사 왜곡 사례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반박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주류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음, 그런 거니까 반박 자료가 없지 않는 이상 진짜로 알 수 없지 않을까. 그렇지. 확실히. 반박 자료가 생겨야지 그게 깨지는 거고 없으면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 그 진짜 아니면 신기하면서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그 우리의 역사 중에서 어, 역사를 되돌아 봐가지고 아 이게 물론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아 이게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진짜 말이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기록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먼 미래를 보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으로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거야. 맞지 않아. 그러니까 조건들이. 근데 역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되려면 사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이런 기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지.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왜곡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내 관점도 객관적이라고 음. 볼 수 있다. 이제 그거지. 근데 한 개인이 남긴 기록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 뭐다 뭐라 해야 지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에 의거했으니 더 신뢰성이 있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순신 장군의 뭐 그런 걸 그치? 12척으로 일본 배 다 이긴 어, 거?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다른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되게 많은 역사서에서 그게 맞다고 말해주고 있잖아. 그치. 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에서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닐 수도 있나? 뭐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사도세자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운 거. 어렵다.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왜곡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기존의 역사들을 좀 기존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들을 뭔가 과학적으로 또 해석해봐가지고 역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시도는 그렇게 보았거든. 나도 아까 그 이순신 음, 장군 같은 경우도 물들먹에서의 음,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음,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12척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지. 이 가능했는지 약간 이런 걸 하는 연구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을 쓰는 사례 이런 것도 있으려나 그래서 궁금해서 음.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또 역사라는 게 나는 굉장히 또 반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역사를 모르면 과거를 반복하게 될 수 있으니까 반복하면 안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보거든. 역사를 배움으로써 되게 동시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반복되잖아. 사실 뭐 왕조만 봤을 때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레파토리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 사실 강력한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뭐 이런 거 어, 있잖아. 그리고 몰락의 원인들도 비슷한 경우가 꽤 어, 있고 그런 보편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실수였는지 해봤을 때 결국엔 뭐 권력 중심의 갑자기 부재로 통해서 갈라지고 그때 뜻하지 않는 뭐 외적의 뭐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발전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록이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계속 반복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인간의 역사가. 아 발전 그 없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 어,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는 게 꽤 크니까 음.
역사의 발전. 그치? 너는 그러면 이전까지 역사를 많이 좋아했어? 안 좋아하지? 아, 개인적으로 역사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좋아하기도 했고, 작년에 이제, 그, 이제 조선 후기에서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반대로 일본은 발전하고 약간 이런 역사부터 이제 우리 한국 과학사의 역사를 조금 배웠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음, 그래가지고 음, 그런 거 배우면서 과학자로서 어떠한 그 이 선배 과학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도 약간 배우고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도 배우고 이제 음, 이런 몰락의 길로 안 빠지려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과학자로서 임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음, 네, 그러한 면에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음. 그냥 이렇게 과거 있었던 일을 암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역사를 바라보게 돼서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 역사를 보면 나도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고대 역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전쟁사 이런 거 아, 되게 생각보다 그 한 명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두 가지 존재하는 거지. 시대의 흐름과 정말 뛰어난 한 명의 리더라고 해야 될까? 아, 그 한 명이 변화시킨 게 엄청 많더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역사가 모든 사람들 대중이 동시에 그 시대의 흐름이 더 메인인 것 같아? 아니면 그런 정말 돌연변이처럼 한 명 한 명이 언제 등장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했던 것 같아? 음, 뭐 그게 뭐 과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금 대통령 선거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세 명 후보 중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된 그 윤석열이 이번에 이걸 전부 다 뭐 변화시키게 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박정희나 이런 인물들 대단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 아니면 국민들의 요구 아니면 그 환경적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됐을지 아니면 그런 거지. 윤석열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 아니면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를 오지 않았을 건가 뭐 이런 것들. 음, 근데 아니, 양측으로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음,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이게 음, 아무리 도련변이처럼 뛰어난 사람이 나와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음, 환경이라면은, 결국에는 발전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여성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위? 시선이 남성보다 이렇게 낮았던 이런 시대에서, 만약에 마리키리 같은 사람이 음. 그때보다 더 심했을 때, 나왔다고 해도 나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발전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치. 애초에 교육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그런 거 같네. 물론 시대가 잘 받침이 돼도 이런 인재가 안 나오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대가 받침이 되었는 것 음. 맞아. 또 그런 시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낳은 위인들이 조금씩 앞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 네. 그래서 이 책도 되게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 사실 맨 처음에 아, 마음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것 같아, 고대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치?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자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됐다면 옛날에는 마음이었을 것 같단 말이야. 자아라는 단어보다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이 곧 나지 않았을까. 내가 느끼는 너는 게 결국에는 음, 나 느껴질 음, 테니까 음. 마음이 무엇인지 되게 비슷한 단어가 감정, 마음, 생각 이런 게 있잖아. 이 음,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감정, 마음, 생각. 감정, 마음, 생각 감정의 차이는 확실히 알 것 같거든 감정 말 그대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음,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음. 마음과 생각. 이게 진짜 마음이란 게 뭔가 감정과 생각의 조합인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 이게 애매해. 난 또 시를 쓰잖아. 어, 시를 쓰면 이게 감정인지 이게 생각인지 이게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야. 음, 근데 대부분의 그거를 종합해서 되게 마음의 의미로서 담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감정과 약간 생각이 그런 거에 마음이 대한 뭘 복합체를 그냥 음, 마음으로 그냥 상정하고 있는 거구나.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마음은 감정이기도 하면서 감정이 분명히 큰 영향을 받고 생각에도 영향을 받고 그러한 무언가지 나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누구누구를 사랑해 가족을 사랑해 이건 감정이야? 아니면 생각이야? 아니면 마음이야? 사랑할 때 느껴지는 건 감정일 거고, 내가 응.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건 생각이잖아. 그럼 마음은 뭐지? 그러니까 근데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나? 사랑은 감정이야? 아니면 그, 사랑할 때 기쁘다고 사랑하는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생각인가 감정인가 마음인가 했을 때 셋 중에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에 가까울 거란 거지 내가 봤을 때. 근데 그치 사랑 근데 감정이기도 하면서 생각이기도 하지. 어렵지. 마음은 대체 무엇이지? 진짜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정해야 돼? 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이런 거는 고마운 감정이 든다랑 똑같은 얘기. 그치 고마운 생각이 든다. 뭐 다 쓸 수 있어. 사실 일상적으로 해서 감정, 마음, 생각은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다 통용이 되네. 그렇지. 음, 그치. 감정과 생각의 뭐 어떤 조합이 나면 마음이 나에게서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아. 아, 감정도 상태인데 어렵네. 마음 어렵다. 마음이 대체 뭘까? 마음은 왜 존재한다 믿는 거지? 이거 없는 거 아닐까? 마음? 어, 뭐 사실상 뭐 생각이랑 감정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거지. 근데 우리는 되게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최고는 그냥 감정과 생각의 조합이 마음인 것 같아. 지금 음, 어렵네. 사전적 정의 갑자기 궁금해졌어. 마음? 어, 마음 하나씩 정의? 사람이 지닌 본래의 성격이나 품성을 마음이라고 하네. 다른 사물에 품성이야. 아니면은 여기 마음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결국에는 생각이나 우린 두 감정의 번째네. 두 번째. 어, 어. 아니 세 원동력, 번째도 있어. 세 번째. 뭐야? 공간적 위치 이런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마음이랑 맞아.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를 많이 논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니까. 약간 원천? 감정의 음. 원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어떻게 보면 뇌와 같은 거지. 그니까. 자아가 있는 곳이 뭐 뇌라고 한다면 마음이 뇌인 거지. 감정과 생각에. 감정과 생각이 뭔가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곳이 담긴 곳이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지금 어떤 감정이야? 응. 근데 굉장히 맞는 게 사실상 나를 이루고 있는 거는 감정과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긴 맞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게 굉장히 나에게 오랫동안 저장되고 기억으로서 그게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데카르트의 말처럼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응.
결국에는 맞네. 마음과 뇌의 차이를 잘 모르겠기도 하네. 음. 다음 넘어갈까? 예. 우리 계속 비슷한 질문이 많으니까. 음, 이 책에도 되게 뇌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 맞아. 뭐 기계, 힘, 컴퓨터, 뭐, 전기, 뭐, 톱니바퀴, 뭐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너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비유가 뭐였어? 책에서는? 음, 그 마음에 들었다? 어, 마음에 그런 비유는 말하면 잘 모르겠고, 그, 난 항상 내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꼭 있지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 그치? 나도 뇌를 닮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나도, 그러니까 앞으로의 더 훌륭한 컴퓨터를 성능의 향상은 뇌를 모방하는 거 있지 않을까? 그 실제로 기계학습은 뇌를 많이 모방했고 그 신경학습망.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더 근접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뇌는 모르겠네. 뇌는 뭘까? 뇌는 뭐랑 또 뭐랑 유사할까? 뭔가 되게 복잡한데, 어. 복잡한데, 그 하나하나의 그 단위를 보면은 특성은 또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잡하고, 뇌는 장치인가? 뇌는 어렵다. 너무나 복잡하고 그 정밀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제분자 덩어리 이런 느낌인가. 그리고 정말 미시적으로 갔을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가장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되게 생물학적 이런 걸 이런 접할 거. 때 그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구조였을 것이다 라는 어떤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기저가 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음. 난그 자연 선택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 난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난 아직 생명과학을 진짜 정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화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건가? 이게 정말 설명 가능한 건가? 음, 그러니까 난 생명체라는 게 특히 인간이 어떻게 아직도 과학의 그건가? 생물의 발전이 특정 환경을 통해서 아미노산으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가? 원세포, 단세포 이렇게 아미노산, 단백질 구조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음. 그, 그러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모든 생물이 세포로부터 지원했다는 게좀 정설이긴 한데, 그 세포 음. 전에는 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과서에서 배운 건 그거였잖아. 그 특정 불완전한 지구 환경에서 아미노산이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그리고 아미노산에서 맞아, 맞아. 그걸 연구했지. 맞지? 근데 그게 나 아직까지 정설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아미노산부터 핵이 만들어지고 뭐 원세포, 단세포, 원핵세포, 진핵세포, 다세포 뭐 이렇게 왔다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오직 정말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너무 놀랍고 어떻게 그런 것 이게 같긴 해. 가능해? 이렇게 분화되고 분화라는 개념도 너무나 신기하고 음, 그 하나하나의 규칙들과 그 음, 원리들이 되게 놀라워. 진짜 누가 설계한 것 마냥 음. 정교하게 짜여 있는데. 그치. 사실상 그런 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시인하는 거고
그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만약에 자연 선택이 다 됐다면. 되게 자연 선택이라는 걸로 약간 뭉뚱그려서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음, 이 생물 그치. 이전의 단계부터의 발전이 그렇게 생물 이전의 어, 단계에서의 발전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어. 모르겠어. 되게 많이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약간 그렇게 발전해야만 했다 뭐 이런 게 되게 좋잖아. 그게 맞아. 발전은 아니 그 생존에 더 유리했다 이런 그치. 그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 과연 뇌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뭐야 시작의 문제라고 했나? 그 어디지? 사피엔스 책에서 어디 그러니까 시작의 역설, 시작하는 데까지 시동을 거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 아, 그래도 뇌가 분화하고 이런 게까지 과연 그 어떻게 그게 다 확률로서 그냥 정말 우연의 일치로 여기까지 온 건지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학적인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네. 결국엔 뇌라는 것이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동물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뇌의 되게 핵심 중추적인 신경의 집합이 사실상 어떤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 결국에는 행동을 결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지?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치? 일단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중요하단 거니까. 음, 근데 내가 아직까지 뭔지는 내가 정의를 못 하겠네. 아는 게 없어서. 사실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어, 교수님께서 이제 뇌에 관한 비유들을 이렇게 따라 설명하면서 이제 음,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니, 작가가 느끼기에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러한 비유들이, 작가의 말이니까, 이런 비유들이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음, 장치들의 비유에 들어왔기 때문에 왔고, 이제 앞으로는 뭔가 더 하이 레벨의, 음.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비유가 앞으로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어떤 거에 비유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 컴퓨터보다 더 다음 단계의 비율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인공지능가 하이 레벨 단계. 아니 난 그 교수님 질문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인간이 만들어낸 걸로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 그러면? 인간보다 더 높은 걸. 인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에 좀 그 모순이 있었어.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나? 인간이? 교수님 말에 의하면 만들어낼 수 없지. 그러면 인간의 완벽 뇌를 이해할 수 없지. 근데 나는 그게 틀리고 인간은 인간보다 더 나은 걸 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만들어낼 수 없나? 딥러닝 다른 생물 종들은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었나? 없었지 않았을까? 자기 없어. 없지 없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의 인류보단 더 나은 인류가 나올 수는 있잖아.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 내어오진 않았지. 그치만 우리보다 더 나은 인류는 더 뇌를 더 잘 이해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우리보다 더 낫다고 해서 더 뇌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겠지. 응, 그들 자신의 응, 뇌가 아니고. 응. 어렵네. 이건 아직 우리의 지식이 어, 부족한 것 같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이건 좀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 뇌는 아직까지 어렵네. 어, 이건 좀 우리 뇌피셜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나, 자. 나는 궁금한 게 너는 스스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 항상 항상 변화, 바뀔 수 있어. 응.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더 올바른, 항상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 그렇지, 나도 그래. 근데 얘는 난 내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항상 변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의식하면서 변화하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는데 변화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근데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려면 의식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방향성으로 자기가 의식하고 음, 음. 나아가야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서 자아가 변했다고 하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까? 더 어.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참된 자신. 어, 불신자로서 참된 자신은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참된 자신이 찾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일단 가장 완성형적인 단계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치. 나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지. 가장 멋진 나의 모습. 그런 목표점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서 두는 거고. 그래서 나는 가장 멋진, 가장 나은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그게 아닌 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지금 내가 나인 거 아니야? 근데 그더 좋은 내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뭔데 가장 최고의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아마 다를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음. 어, 최고의 것이 정해지지 않다. 이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정의하는 거기도 하구나. 음. 자기가 왜냐면 정의하든, 다른 음. 수단을 얘가 되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참된 자신이라고 느껴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닐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지. 아, 왜냐면 너는 그런 너랑 측면도 나는 그렇지.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좀 메타 인지적인 그런 게 있는 거잖아. 많이 어, 생각해갖고 책을 읽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다 그렇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모두가 너는 자아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방향 어, 상태를 생각하고 이러진 어, 않는다고. 진짜로. 너는 내 지금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나 지금 기쁘고 슬프고 아니 어떤 상태인지 잘 알아? 조금씩 감정이 바뀔 때마다. 나 그치? 나름 잘 인지하는 것 같아. 나도 그렇거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힘든지 우울한지, 아니 기쁜지, 그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 처했는지 굉장히 잘 알잖아. 약간 설명하려고 해. 그 나 자신 스스로 그 감정에 어. 대해서. 그게 안 좋다면은 해결하려고 하고, 음, 또 항상 그런 거 인식하고 있잖아. 변화하려고 하고. 어,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한테 깨달음이었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음, 그 근거는 뭐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경험에 의한 거고. 아니 이걸 굳이 왜라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했고. 아는 게 진짜 쉽지 않아. 한 번 알면은 인식하기 쉽지만 한 번 모르면 영원히 모르는 거지. 알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수동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개선할 수 없는 사람, 주변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 그건 나도 약간 동의해. 음.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난 너가 말한 것처럼 그 데카르트 말을 진짜 좋아했거든 고등학생 때. 나는 생각이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나의 존재성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동시에 관계 막 그런 질문 있잖아. 형준아, 너랑 나랑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있는지 몰랐잖아. 그치?
그럼 너의 세상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 그치? 어, 나도 또 똑같고 너를 알기 전에는 내 세상에 너는 없었.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몰랐던 거죠. 내 세상에는.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너가 없었던 거잖아. 너한테는 내가 없었던 아, 거. 그치. 근데 알게 되는 순간 너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약간 절대적인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성이 달라지네.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나에게 있었던 관계를 통해서 존재가 성립되는 거구나. 어, 그 진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주에 혼자 있는 거는 존재가 아니구나. 항상 나를 비추는 타인이 존재해야지 나를 인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지금 이 상태로 우주에 가서 혼자 있다면 나를 인식할 수 있겠지. 시간 속에서. 근데 처음부터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없었다면 과연 자아가 생길 수 있을까? 존재한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 음, 그치.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게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 다 차별점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나를 정의할 수 없지 않을까? 나를 인지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거지. 어렵네.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개개인의 그- 뭐 자기가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신의 존재성, 자아가. 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내가 나라고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과 그 정말로 깊은 관계 교제를 할수록 나만이 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 정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땐 나만이 난데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 뭐 가족들과 함께 있는 내가 나인 것 같아. 나는. 아니 그건 맞지. 관계 속에서마다의 페르소나가 달라지는 건 맞긴 한데, 난 약간 좀 다르게 그 응, 진짜 그 땡판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어떤 응, 뭐지 존재가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응, 그게 약간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칠 수는 있겠는데 응, 그걸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정의를 결국에는 그 존재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내려줘야 그것을 이제 못 내려줄 것 같아. 그 절대적인 존재성마저도 타인이 없으면은 못 내려줄 것 같단 말이야. 다른 그런 존재가 없으면. 응. 그래가지고 어, 이제 존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존재하는 게 결국 절대자인 걸 증명한 거지 않을까 나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음, 스스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의 특성이지 않을까 한때 생각했었어. 다음으로 넘어갈까? 음, 응. 그치. 이것도 되게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였잖아. 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곧 뇌다라는 생각 주장에는 나는 반대. 곧 뇌다. 나는 꼰대다. 근데 그 사실 이건 내가 요즘 느끼는 바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음, 요즘 클라이밍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코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어떤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음, 그래가지고 되게 몸이 할 수 있는 나는 원래 그 생각의 역할이 되게 인간에 있어서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했는데 이런 몸의 역할과 몸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최근에 느꼈고 그래서 나는
인간이 곧 뇌다? 물론 뇌도 몸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이 곧 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요즘은 들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나도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진짜 맞는 말이야. 그치. 몸이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지. 그걸 결국 운동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는 뇌를 더 많이 중요시하고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한 가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엄청 많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 영향을 많이 받고. 맞아. 그게 어쩔 수 없죠.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진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맞고 뭔가 더 그치. 그러니까 이 몸의 중요성을 말 그대로 진짜 몸을 쓰면서 음. 알게 되는 것 같아. 그 생각보다 몸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개개인이. 맞아. 그래서 그 우리 토론할 때 나왔던 뭐 음. 뇌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도 자기 자신을 음.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음.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나도 똑같은 인격이 형성될 거라고 보진 않아. 이게 결국에는 몸을 통해서 이 뇌의 작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구현된다고 볼 수 있잖아. 음. 그래서 이 구현의 차이가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 다시 뇌로 되먹임 된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치. 이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구현이 어떻게 현실에 작용을 미치는지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우리가 외모가 자아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어, 그러면 몸도 똑같은 거잖아, 결국에. 그래서 볼 때 몸과 뇌는 진짜 구별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를 정의할 때는 근데 이제 결국에 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뇌가 형성하는 건 맞지? 근데 그게 굉장히 뇌가 몸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내가 있기에 그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음. 이게 그 형성돼가는 과정은 무조건 뇌를 뗄 내 어. 안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결국 정보를 처리하는 건 뇌지만 저장하거나 하는 건 몸도 같이 하는 것 같아. 데이트하고. 비율로 그래서 나는 상정하면은 음. 말해봐.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몸이 아니면은 나라고 안 느낄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아? 머리 자르거나 확 자르거나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나같지 않을 때. 맞아. 음. 있고 막 몸 살짝 어디 아플 때 이럴 때도 그러고 음. 맞아. 너가 하였던 말은 뭐야? 그거 비율로 상정하면은 얼마 정도 될까? 약간 이런 것도 맞아. 나 그거 하려고 했었지. 맞아. 난 맨 처음엔 뇌가 7, 몸이 3인 줄 알았거든. 너는? 어 내가 7 몸이 3. 음. 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더 큰 것 같긴 해. 나를 정의하는 게 있어. 아니, 난 좀 바뀌었어. 결국엔 알 수 없는 게 맞지만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5대 5는 되는 것 같아. 5대5. 어. 그만큼 이 몸은 특별한 것 같아. 내 몸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럼 아마 이 책에도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또 인간은 한 번 더 무엇인지 이번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음, 난
나는 내 생각 인간은 스스로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점. 인간은 생각한다는 게 가장 특별한 것 같아. 나도 약간 비슷하고, 어, 생각도 하고, 정의도 내리고, 약간 이런 음, 정의 내리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음, 인간의 또, 어, 하나의 측면이지 않을까. 정의 내리려고 음,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역사를 아까도 남긴. 했던 거기도 하고, 그치? 역사를 남긴다. 과거에 대해서 왜? 돌아보는 동물도 인간뿐이려나?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책 정말 많이 읽었지만 지금까지 왜 인간만이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물론 거기서는 인간 인류 종이 다 멸종시켰다고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외에는 그렇게는 왜 인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난 아직 과학자가 아닌 건가?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나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했어. 뭐, 음, 뭐 그래도 그나마 나한테 답을 참 조금 제시한 게 뭐냐 호모사피엔스 성공의 비밀에서의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이긴 한데 그것도 너무 문화라는 것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러한 음, 하나하나에 세세한 거, 뭐 인간 왜 질문하는가, 인간 왜 탐구하고 정의하고 약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얻은 것 같아. 그 역사를 음. 기록하는지 약간 이런 것도 아직 못 얻었고. 그니까 너무 다 좋은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만이 그렇게 아니 물론 그치. 그 인간만이 그 특별한 유니크한 한 가지 경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왜 다른 그치? 왜 인간만 그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 그게 난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든 게 음, 인간만이 가진 그러한 측면들이 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많아. 그니까 어, 너무 많아. 이 책을 읽어가면 그 읽어갈수록 더 많이 느껴져. 어 너무 되게, 복잡하고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 보여. 물론 비슷한 점이 많지만 동물적인 게 차별점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지. 그것도 정말 신기해. 이 지구 50만 년의 역사인가? 50만 년, 50억 년인가? 50억 년. 그 지구 중에서도 전 생물체 중에서도 뭐 더는 줄어들지만 인간의 이 역사는 엄청 짧은 거잖아. 맞아.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 많이 변하고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지? 이 생각도 좀 음,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이것도 어 그러니까 궁금하네. 나 앞으로 진짜 난 10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 10년 뒤에 뭐가 있을지. 사실 스마트폰도 나온 지 몇 년 됐지? 한 12년? 2년 딱 12년밖에 안 됐네. 한 우리 근데 초 3 때쯤 나왔지 않나? 초 1, 2? 맞아. 근데 이게 세상을 엄청 바꿨잖아. 음. 진짜 2000년대는 폰이라는 게 희대의 발명품이라면 그전에 자동차 뭐 이런 거였고 앞으로는 뭐가 될까? 전기 자동차? 굉장히 맞아. 중요한 그것도 뭔가 그 스마트폰만큼의 놀라움을 좀 나눌 것 같아. 아니 내 말 그거였어.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그 인공지능 움직일 거 전기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전기 자동차가 동시에 된다면 되게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 되게 많은 교통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맞아. 그건 맞을 것 같아. 확실히 자율주행이 가져올 음. 변화는 큰 것 같고. 자율주행이 생기면은, 솔직히 말하면, 면허를 딸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 생각도 들고.
난 그래서 나는 계속 안 땄었어. 뭐 지금 있지만 난 딸 생각 없었는데 따게 됐지. 약간 진짜 자율주행이 생기면 진짜 보편화가 되면은 자동차는 약간 어, 말처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카레이싱 경기 이런 거는 남아 있고, 음, 근데 우리가 그냥 말 경기만 보지 말을 타고 음, 다니진 않는 것 같지. 음, 음, 자동차는 이제 면허는 이런 경기나 아니면은 뭐 음, 주행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따고 맞아. 자격증 상태로 좀 더 자격증처럼 변할 것 같아. 그게 정말 언젠가는 개인 차라는 게 없어지지도 않을까? 나도 약간 그 생각도 들어. 다 그럼 다 공유경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냥 부르고, 그치? 그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싸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운전자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나중에 더 기술이 발전하면 더 효율적인 전기 자동차가 될 테니까. 뭐 수소 에너지 상관없이 뭐든지 간에. 그럼 그냥 맞지? 부르면 오는 거고 집 앞에 타고 가는 음. 거고. 그게 더 오히려 그 효율적인 그 교통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그치? 있으면은 음. 이것도 생각보다 또 큰 힘든데 변화를 뭐가 일으키네. 있을까? 어. 나 그래서 진짜 이런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 그래서 맞아. 한 가지만 더 꼽자면 뭐가 있을까? 난 가상현실도 굉장히 그러니까 음. 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진짜 그 번역 기술도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10년 안에는 언어를 결국에는 안 배워도 되는 이 그 물리적인 아니 지금도 물리적인 접촉만 일어나는 게 아니긴 한데 음, 이게 더 물리적이지 않게 음. 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물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음성이 아닌 거지 물리적인 그치 음성이 수단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언어 공부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겠고 조만간 아니면은 아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으려나? 그게 뭐 자동 번역이 되면 뭐 통일된 거지 않을까? 그런가? 어. 애초에 그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어. 세계에서 하나로만 교육시키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 된다면은 소통 방식이 언어가 아니지 않을까? 어, 그냥 생각 뇌파를 그러면 통해서 그냥 바로 그게 내 의미가 잘 다 전달되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거짓말 못 하는 거지. 그러겠네. 음, 그렇네. 난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미래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들이 아예 어, 완전 그 영의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음. 언젠가는 어, 무조건 멸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더 더 편리한 세상이 더 빨리 오도록 그런 사회적 테두리를 난 만들고 싶은 게 내 삶의 목표인 것 같아. 사회적 태도니 약간 법적인, 법도 그렇고. 아니 그냥 음, 그런 기술이 특정 몇 명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더 아, 보편화되고, 그치? 더 자유로운. 음, 어. 그 혜택을 잘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모두가. 다음 질문 있던가? 이거 뭐야? 마지막이네. 빠르게 그래서 터지네. 나는 이런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창의력? 내를 이해하는 데 어, 있어서. 음, 왜냐면 새로운 비유를 못 찾고 있었잖아. 근데 우리의 맞아. 창의력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낸다면, 음, 결국에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 뇌의 그 어떠한 작용이라던가, 어떠한 뭐, 한 시냅스의 연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고도의 관찰력, 관찰 기술,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를 복합체로서 이해하려면은 진짜로, 어, 되게
상상할 수 없는 수학적 도구, 과학적 도구, 진짜로 음. 그 창의적인 수학적, 과학적 도구 이런 것들이 늘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말 그대로 한처럼. 교수님처럼 커넥텀 연구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일단. 근데 그 커넥텀 연구는 무조건 컴퓨터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음,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더 빠르게, 더 좋은 성능으로. 그래서 커넥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인 것 같아. 지금 있어서. 그래서 난 컴퓨터 공학자 되려고 했어. 나 커넥텀 연구하려고 어,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학습 공부하고 싶었어. 아, 카이스트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지. 오늘 여기서 끝낼까? 알았어요. 그러다. 더 있나, 음. 뒤에? 없어. 끝. 오케이. 끝. 끝.